살짝 설렜습니다. 긴장이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게 최대한 마음의 평정심을 잡고 우리가 오늘 첫 방송인데 이게 소비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야죠.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해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향인가? 향을 피우나? 그 회양이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12시 땡 마칠 때까지. 돌아올 회자에 향할 향자인데 이게 내보낸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회양이라고 하면 나 혼자 회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회양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해양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행동으로. 조현정 사님이 아주 너무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인연 지은 대로 그것을 과보를 받는 것 자체가 회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내 덕분이다. 당신들 덕분이다. 예? 양초만큼은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까? 천일정 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나 양심만도 못했구나 라는 생각.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을 일시라도 두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또 숙연해지네. 또 숙연해지네. 제 이미지가 숙연한 이미지는 아닌데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좀 자세를 조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었고, 하지만 열심히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시민당을 열심히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갔었는데, 사실 진각종 교리를 사실은 하나도 몰랐죠. 하나도 모르고 시민당을 왜 가는가 싶고, 아버지가 항상 맨날 염송하라 그러고 맨날 이사하라 그러고 하는데 이런 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종단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더더욱더 이렇게 이 중생 교화를 하는 이 교화자가 될 생각 당연히 없었겠죠. 인연이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전수님을 만나면서 그 전수님이 나가던 시민당 불사를 이렇게 가게 됐고, 자성일. 그때 그 스승님, 탑주에 계셨던 그 스승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진리, 이치를 몰랐을까? 진각종의 참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근데 그동안은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도대체 왜 불공을 하고, 왜 온만이 반면 염송을 하고, 왜 우리가 마음을 닫고 마음을 밝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무도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 종단에 들어와라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심이 되더라고요. 스승님의 은혜만은 아니겠죠. 그 전부터 부모님께서 불공해 오신 그런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내가 비록 의학을 공부를 했지만 내 재능을 나누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가 근데 포인트는 정사님도 예전에 가고 싶어서 시민당에 간 게 아니고 오고 싶어서 그렇죠, 시민당에 그렇죠. 간 게 아니고 맞아요. 포인트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소개팅을 했다 이거죠. 아까 이제 맞아요. 소개팅. 거 있죠. 소개팅이 진짜 돼야 된다, 중요한 이게. 포인트, 터닝 포인트, 소개팅. 결론은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으로 또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자하기 나름이다. 남자도 잘해야 돼요. 남자도 잘해야 돼요. 네. 정사님이 잘 마음 내주셔서 처음에 좋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니까 결과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저도 예전에 종무원 시절에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게 회양인가 싶길 푼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승님 권유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성취관에 딱 들어왔어요. 성취관에 들어왔는데 대한불교진각종 청인원 자리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이 공사 도중에 깨져가지고 똥물, 씻는 뭐 이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고장이 나갔었어요. 근데 제 집이 102호였는데 밖에서 펌프가 망가지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집이 어느 집이었냐면 102호였던 거예요. 화장실 물을 내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씻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 펌프를 똥물에서 땡땡땡 쳐, 펌프가 고장났으니까 땡땡땡 쳐가지고 다시 넣어요. 그러면 이제 펌프가 오모를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하루 또 쓰는 거예요. 총무부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불공 중에는 이게 교체가 안 된대요. 새해 불공 내내 그거를 7일을 했어요. 7일을 하고 불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공을 했을 때 회양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회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받아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이래야지 회양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새해 불공 끝났는데 이제 일주일 쉬고 우린 새해 49일 불공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텀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관이 이게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거의 49일 중에 한 30일을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교화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나 이거 오물 치우려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49일 끝나면 나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으로 그 오물을 맨날 이렇게 퍼냈었거든요. 그 똥이 둥둥둥 떠다니고 누구 똥인지 모르죠. 죄송합니다. 방송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물이 오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럽긴 더럽죠. 더러운 건 알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그냥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또 오늘 또 펌프 넣고 작동시켜가지고 또 저쪽으로 오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9일 회양할 때 어찌됐든 그냥 내가 할 일이었구나라는 마음들이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102호가 제일 먼저 막히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역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어요. 하고 그 마음을 놓으니까 49일 불공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대구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왔는데요? 그리고는 49일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그 펌프 시설을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처님이 나한테 법을 주시려고 이런 거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좋은 경험이었냐면 마음적으로 회양하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놓을 수 있는 거. 내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랬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구 내려가서는 일이 더 많았죠. 일이 더 많았는데 근데 오물보다는 처음에 너무 세게 맞으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얘 저것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마음적인 회양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직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 지도자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는 이제 한번 행사하면 많이 오면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때 당시 때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다 못 외웠거든요. 그때 이제 청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전공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청소년계에서 과장 자리에 있죠.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승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인도해주는 스승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던 것들이 이런 회양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시민단에서 교화하고 있지만, 죽기치고 교화하고 있지만, 지금의 마음은 또 누군가가 저도 열심히 용맹 세워서 정진하다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비를 치고 교화할 수 있는 누군가를 또 인도해주고 회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작은 마음의 서원을 세워봅니다. 불작 불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쓰는데, 부처님 불자에 일할 작자, 그다음 행할 행자. 그 부처님의 일을 하고 부처님처럼 실천을 한다. 그게 이제 해양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부처님이 누구냐? 우리 개개인이 다 부처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이제 해양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진각종에서는 불사를 할 때, 불공을 할 때, 마칠 때 이제 해양 발언을 하잖아요. 해양 발언도 하고 해양 참회를 하면서 내가 이 불사한 공덕, 불공한 공덕을 나와 다른 모든 인연된 중생, 인연되지 않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돌려서 이제 내가 실천하겠다. 그 공덕을 나누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도현정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불적 불행의 의미, 그런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비워낸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낸다? 이런 뜻으로도 회양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불공 중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비워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사하고 염성도 사실은 비워내는 거거든요. 희사도 내 물질적인 것을 비워내는 것이고, 내 탐심을 비워내는 것이고, 염성도 어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라든지 어리석은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마음들을 비워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공했을 때 그 공덕이 어디서 일어났냐 했을 때 내 것을 비워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이 나가니까 또 어찌 보면은 또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비워낸다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종조님이 말씀하신 회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현유정사는 이제 비워낸다. 네. 아까 사태 이야기 계속 비워내는 뭔가 채워져 네. 있는 걸 비워내는. 네. 비워져야 또 채울 수 있거든요. 냉장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걸 넣고 싶어도 냉장고가 꽉 채워져 있는데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릇이, 내 마음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담고자 하지 기부가 먼저 안 된다는 거죠.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좀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 교전에서는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인색한 마음이 있으니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색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회양 참회 하잖아요. 회양 참회하면 참회하고 참회한다. 나에게도 참회하고 부처님에게도 참회하고. 소원하고. 그렇죠. 서원하고 참회하고, 그게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올바른 회양이 될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질 수 있겠네요. 회양을 좋게만 바라보면 노보살림에서부터 우리 자성동의 어린 친구들, 또 뱃속에 있는 우리 태아들까지 회양을 널리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 현대적인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양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폭넓게 좀 회양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 미디어 매체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저희는 현대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회양할 수 있는 유튜브, 또 그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딱 정해져 있는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경찰서나 파출소나 뭐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찾아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찌 보면 종교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와서 아까 전에 우리 본론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기 싫은데 오기 싫은데 그런 곳에 가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마음 내서 올 수 있게끔 오픈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조계종에서도 K 명상이라고 뜨고 있잖아요. 그 명상이라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매일 접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쇼츠라는 그 10초, 15초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우리는 5분, 10분 동안 명상을 하거든요. 그 5분, 10분 동안 담긴 그 메시지는 그 에너지가 쌓이고 그 힘이 쌓이다 보면 회양의 힘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능력만 가지게 된다.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진각종만의 명상의 분위기. 그렇다고 뭐 명상을 뭐 공간을 넓게 만들고 뭐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시설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그죠? 잠시 지나가다가 시간 내서 5분, 10분 짧고 굵게 명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명상이 왜 어떻게 자원봉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봉사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휴대폰과 몸이 거의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영상들 요즘은 뭐 긴 것도 안 보잖아요. 짧은 거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 재밌는 것에 내가 이렇게 쏟는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재밌으면 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온만이 반면 영성을 사실 우리는 벌써 우리가 진기 78년이니까 78년째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온만이 반면 영성으로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가 온만이 반면 이 수행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최근에 반야신경을 되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면서 뭔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힙하게라고 해야 되나 힙합 버전도 좀 넣고 발라드 버전도 좀 넣고 해가지고 엄청 제가 들어도 들려줬거든요. 딸들 뭐 학생들에게 들려주니까 좋대요. 불교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뭐 뉴진 스님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천적 회양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참 회양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한 회양보다는 그래도 동참된 회양이 돼야지 돼. 다만 교리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시스템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문화라는 거를 창조를 해야지 그 문화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창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저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다른 스승님들의 영향이 되신다 그러면 그러한 동참 문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창조를 하거나 만들어내신다 그러면 진각종도 어찌 보면은 크게 회양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날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젊은 스승님들뿐만 아니라 뭐 교도분들 또 우리 퇴임하신 원로 스승님들 온 우리 진언행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뭐 윤리적인 성장, 뭐 정신적 가치 이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부각되는 분위기를 모아서 회양을 한다. 우리 뭐 종단 이외에 온 세상, 온 우주가 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두 분 스승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모아서 고정으로 가는 그날까지 많은
격려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프로그램 이름은 아직 안 생각났어요. 저희는 이 진행만 잘하면 돼요. 제목에는 상관없이. 그죠? 저희가 잘 진행하면 그에 맞는 멋있는 타이틀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긴 시간 마음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합장으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